전 세계에 계신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지정의 뉴스 라이브 최지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화요일 날씨가 참 좋습니다. 또 먼 곳에서 좀 우리 멜콩TV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온 분이 있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열정의 주인공 이동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재판 하시랴 또 뭐 인터뷰 하시랴 또 방송도 하시랴 어떻게 유동규 TV는 많이 좀 인원이 늘었습니까? 네, 지금 뭐 한 3주 됐는데요. 음. 한 3주 됐는데 지금 4만 4천 명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요. 어휴, 대단하시네요. 예. 예. 어쨌든 뭐 하고 계시는 그 업무 잘 되시길 바라고 화요일에 남자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모시고 그동안 저희가 우리 당신들의 댄스 우리 이재명과 관련된 숨겨진 비사 사실 거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재명을 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숨겨진 진실들 하나하나 또 까디비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책 내용과 함께 최근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유동규 본부장님은 도원 결의를 하면서 이재명의 장비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진상 좌김용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김용의 뇌물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항소심 재판이 1심에서는 실형 5년이 나왔죠. 항소심 선고를 빠르면은 한 9월 달에 하겠다라고 재판장께서 얘기를 하셨고 또 뭐 정진상에 대한 재판도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과 관련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6월 7일. 6월 7일. 예, 6월 7일인데 이때가 아마 이재명 정치생명 제1차 사망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두 가지 중에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6월 7일 이화영의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대담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잘 알고 계시죠? 잘 알죠. 어떤 사람입니까? 네. 겪어본 바로는 레닌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레닌을 존경하는 사람. 같이 독일 갔었거든요. 오. 베를린에 갔었는데요. 야 레닌의 고향. 예, 그래서 네. 베를린에 가가지고 있는데 거기 베를린에 보면은 레닌 동상이 있잖아요. 예. 레닌 동상에서 거기서 이제 같이 사진 찍자. 예. 저 별로 사진 찍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다. 해가지고 그때 같이 이제 사진 같이 찍었죠 거기서. 네. 그러면은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치적이로든 사상적이로든. 네, 그럴 수 뭐 있겠죠. 특별히 자기가 레닌을 존경한다는 이유를 얘기했었습니까? 뭐 그 이유는 얘기 안 했고요. 음. 레닌의 책은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패션 좌파였습니까? 진짜 골수 좌파였습니까? 골수잡하죠. 골수잡한데 이제 뭐냐면 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지식이 좀 얕았다. 거기가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81학번 아니었습니까? 네네. 김만배가 그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84학번이어서 서로 둘 다 친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실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의혹 중에도 이재명은 김만배를 모른다라고 하지만 이 학생 운동할 때부터 이화영과 그 김만배가 서로 친했다라고 김만배가 증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을 고리로 해가지고 김만배와 이재명이 서로 잘 아는 관계였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만배하고 김만배하고 이재명은 뭐 잘 모른다 뭐 이런 한 번 인터뷰했지 뭐 개인적인 관계는 별로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잘 알죠. 그렇죠. 그런 관계를 한번 그러니까 시청자 알 수밖에 여러분들. 없는 게 예. 김만배하가 그 인터뷰하기 전에 예. 인터뷰하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요.
그 이재명이 사실 중앙정치에 나오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면 성남에 있으면은 맨날 만나는 기자들이 지방지 기자들이에요. 예. 예, 지방지 기자들만 맨날 오지 중앙지 기자 안 옵니다. 그 성남에 누가 여기 뭐 지방지 왜 누가 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앙지 기자들하고 그 법조 기자들 연결을 갖다가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서초동인지 강남인지 이렇게 만나가지고 거기 한 10에서 한 20명 정도 그 팀장급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배성준 기자도 있었고 배성준 기자 YTN YTN, 예. 옛날에 1,000만 원 넣어서 100억 배당 받았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성준도 거기에 이제 포함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모임을 가졌었을 때 둘이서 아주 그냥 그 여기 아주 그 뛰어난 정치인이 이 성남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이제 김만배가 띄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 김 부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인사까지 했던 이재명이 김만배를 김 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기자들한테 우리 김 부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하고 둘이서 또 만날 날짜를 서로 따로 잡는 것도 그 자리에서 있던 기자가 배성준 기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 시기가 한 2012년, 13년 뭐 그쯤 됐겠네요. 네, 그쯤 됐죠. 그게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2012년부터 했었고 그때 이제 법조 출입 기자 등의 일진들이 대법원 출입을 했을 때에 대법원 출입 기자 간사가 김만배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YTN 법조 팀장이 아까 배모 기자. 예, 그때입니다. 그때. 딱 그때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모임을 하면은 항상 이제 김만배가 간사 역할을 하고 뭐 서초동에서 우리 관계자들하고 식사도 하고 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때 다른 모임을 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미 그때부터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이루어지고 자기 또 인터뷰까지 해주면서 그렇죠, 막 알려주고 키워주고 예. 막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제 2010년대 이석기 사건, 통진당 사건. 예, 그거 이제 무마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의 통진당 측 특히 경기 동부연합과 이재명이 이제 성남시 선거 과정에서 서로 연대를 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얽힐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김만배가 이게 그 정도가 아니고 예. 선거 과정에서 얽힌 정도가 아니고 그 나눔 환경에다가 그렇죠. 56억치를 저기 그 거의 수의계약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게 그 후보자 단일화 하면서 이제 임미애였습니까? 김미희 씨가 그 후보자 사퇴를 하고 우리 이재명을 밀어주고 그래서 이재명이 그 성남시장이 되고 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눔 환경과 관련해서 많은 영역을 그렇게 밀어준 거죠. 56억치면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김미희라는 사람은 나중에 국회의원도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와 같이 얽혀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가 이재명에게 확대되는 것을 막았죠. 김만배가 막아줬다는 거죠. 말 한마디 안 나왔죠. 그거 할 때 예를 들어서 불똥이 조금만 튀어도 2014년 선거에서는 참패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김만배가 이재명을 그냥 냅둘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제가 이제 김만배한테 가가지고 빨리 연락해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김수남한테 연락해서 정리가 된 거고. 수원지방검찰청장. 그래서 김수남이 또 이제 한테 고맙다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이. 왜냐하면 그때 이제 김만배 쪽에서 인사를 좀 해라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정진상한테 하고 이재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사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러면 김수남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김만배한테 김수남 전화번호를 좀 알아달라. 왜냐하면 저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저한테 전화를 주시죠. 우리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독일에 갔을 때에 같이 갔을 때에 이화영이
레닌상에 정말 참배하자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를 사회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공산주의를 상당히 신봉했던 자가 네. 2000년대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화영이 근무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통일 관련된 그 행정관을 했었고 그런 것이 이제 쭉 이어오다가 예. 결국 그 이재명이 그 경기지사가 됐고 그리고 경기지사가 된 상태에서 문재인이 북한으로 다들 뭐 방문하러 가는데 이재명만 왕따 시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 그 김만배가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그 이재명은 아버지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여러 명이죠. 예, 여러 명이잖아요. 이렇게 서울대 법대 나온 아버지도 아버지도 계시고, 있고. 그다음에 하재민인 아버지도 계시고, 노름꾼인 아버지도 계시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은 아버지도 계시고, 청소부 아버지도 계시고, 뭐 군인 아버지도 네. 계시고, 이렇게 지역이 다양한 아버지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 아버지를 잃었어요. 뭐냐면 원래 그 정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죠. 정통파였단 정동영계,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정통파였고 거기서 이제 부대변인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통파가 이제 몰락하고 난 다음엔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완전히. 정치적 아버지가 예, 정치적 아버지를 완전히 잃었어요. 정동영이었는데 대선 패배하고 뭐 이렇게 예. 하면서 예. MB한테 그 정동영이 패배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집 나갔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돌아왔어. 아니 다시 불러온 거죠. 아들이 이제 모시고 온 거지. 예. 그렇구나. 예.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뭐냐면 정치적 아버지를 만들어 준 게 바로 김만배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해찬을 다시 정치적 아버지로 만듭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화영하고 연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JGH님 이화영은 해골이 이해찬 라인이다. 뭐 이렇게 지금 예. 댓글 써주시는 게 바로 그건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해찬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정치적 아버지 같이 되면서 이제 이해찬을 통해 가지고 이화영을 불러들여서 이화영을 먼저 예. 이화영이 올 수 있었던 게 그렇죠. 이화영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김만배가 예. 이제 이해찬이가 자기가 가면은 이해찬이가 오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꺼려 좀 이렇게 고민을 그랬다, 했어요. 처음에. 예. 왜냐하면 약간 라인이 좀 다르니까.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통인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연결하면 자기도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김만배가 끌어들인 거예요. 형님, 뭐 어떻게 보면 선거관대 3, 4년 선후배고 학생운동 같이 했다고 하면서 예. 하니까 예. 이화영이를 예. 대북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과 라인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김만배가 예. 그 동해에 그 이해찬이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이제 출마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갖고 돈도 주고 그다음에 종교단체도 붙여주고 해갖고 지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오호. 근데 낙선은 했습니다. 아. 물론 낙선은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이화영하고의 끈끈한 게 있었더라고요. 성균관대 선후배로서. 그래서 끈끈한 게 있어가지고 이해찬을 끌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주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해찬 라인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찬하고 예. 이재명이 연합하고 그 가운데 예. 연결이 돼서 그 예. 평화부지사가 된 게 이화영인데 맞습니다. 그 마크에 예, 김만배가 김만배가 있었던 있었다. 거죠. 항상 이 진출하는 데는 김만배가 길을 터줬다는 거죠. 예, 야, 그런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 사건으로 징역 1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돈을 실제 대줬던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3년 6개월을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재명이 이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에 따라서 이재명이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으로 확실하게 가겠죠. 그건 사법부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맨날 이제 검찰 그랬는데 그러니까 검찰 독재라고 했는데 사법부가 판단하면
검찰 독재가 완전히 깨집니다. 프레임이. 그럼 사법부 독재 또 얘기할 거 예, 이제 아닙니까? 뭐 사법 독재가 그래가지고 김동화가 한 말이 뭐냐면 사법부 혼내야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되겠다. 예, 맞아요. 걔들은 민주란 말만 쓰면은 그러면 다 들은 줄 알아. 다들 만병통치약이에요. 네. 이 약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렇죠. 지리산에서 30년 네. 묵은 뱀을 가지고 뭐 그거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거 그런 무슨 만병통치약으로 하는 게 민주란 단어야. 그래도 그게 법조인이야.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민주라는 단어를 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나쁘잖아요. 예. 그게 나쁘게 지금 애들이 쓰고 있어요. 음. 야 민주화됐다. 어. 그렇죠. 우리 커뮤니티의 민주화라는 얘기가 뭐 예. 별로 좋지 않게 쓰이죠. 예. 민주당이 다 그렇게 그래서- 재미 만든 겁니다, 사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만병통치약하면서 예, 좀 나쁜 용어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아시다시피 이번 그 선거 예정인 그 범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800만 불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가 대북 제재가 되고 못 가니까 이게 쌍방울 시켜가지고 이렇게 500만 불 보내고 그 다음에 북한에 나도 좀 가보자. 이게 저쪽 문재인이 북한에 가면서 강원지사도 갔는데 최문순이도 갔는데 내가 못 가, 아 빡쳐 이러면서 나도 가자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하니까 그쪽에서 뭐 무지하게 돈을 하는데 깎고 뭐 하고 해가지고 300만 불로 낙찰 받다는 거 아닙니까? 합해서 800만 불을 보내는 것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이 사실상 배후에 실질적인 주범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판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이 이재명만 데리고 가서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예? 거기서 폼 좀 잡고 같이 네.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문재인이 어디 왔냐면은 그 저기 경기도에 수원에 왔어요. 응. 어디? 삼성에. 삼성에 왔는데 이재명이 안 불렀어. 이재명을 아니 이제 불러서 갔는데 한부터 거의 똥 취급을 했어요. 아, 거의 이제 똥치 뭐 이것도 안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진도 좀 안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막 거의 이제 막 변방 노릇을 하다 보니까 얘 빡친 거예요. 네. 그래가- 그래서 친명 친문이 서로 뭐 문글 노설이니 뭐 찌시니 뭐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게 역사가 좀 있어요. 이거. 예, 예. 그건 좀 역사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한데 네. 한번 다음에 아무튼 수원에서 어떤 일이 수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이게 변방 노릇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주인공 노릇 하고 싶어서 아, 수원을 다시 갑니다. 응. 거기 이제 이재용 라인 있잖아요. 아. 해가지고 갑니다. 어. 가가지고 이제 이재용하고 탁 만나서 악수하고 막 이재용 마중 나오고 이거를 해요. 응. 그래서 그때 저기 그때 저기 삼성에 상이 있었잖아요. 저 회장 돌아가셨을 때. 아, 예. 회장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상 있을 그렇죠. 때 여기 상이란 것이 그러니까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예. 딱 치를 때 상주가 앞에까지 나와 이재명 마중을 나와요. 예. 그것도 다 연출한 거라고요. 아. 왜냐하면 전화 미리 다 해서 어. 이재명이 도착할 때 했으니까 좀 나와라 해가지고 오. 그것도 이제 왜냐하면 아니 하려고. 장례 치르는 사람을 상주를 앞까지 나오라고 했다고요? 예, 야, 이것도 또 새로운 사실이네요. 예, 그걸 해서 나왔잖아요. 야, 그러면은 예. 아니 김문기 죽었을 때도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 날도 부인하고 해경궁하고 같이 이게 그 산타 복장에서 깨춤 추고 했는데 아니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을 때 상주를 이게 그 장례식장을 지키지 않고 앞까지 마중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 반도체도 예. 이게 물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원래 그 SK 하이닉스도 거기 이제 저쪽에 있잖아요. 저기 그렇죠. 예. 지금 뭐 예. 여주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쪽- 그 물 문제 때문에 물 문제 빨리 진행이 때문에 안 되고 있었죠. 안 되고 예. 있었잖아요. 삼성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물 문제를 해결해 주고 거기에도 뭐냐 하면은 김만배 그다음에 거기 위에 누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삼성에 지금 저기 법률 자문하고 있는 게 저기 최재경이란 말이에요. 최재경 예. 예. 지금
삼성이 대검 3인자죠. 중수장전이. 3인자. 그래갖고 그 최재경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물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 그래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면서 이제 이재용도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장례식 같은 데도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이 항상 있잖아요. 경기도 안에서 보면 그렇죠. 뭐 도지사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허가권자니까. 예, 인허가권자니까 예. 그래서 그 마중을 나와요. 근데 아무리 그리고 그래도 미리 연락을 다 했어요. 거기 예. 누구하고 다 연락을 했냐면 저도 잘 아는 분이고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갖고 그 이제 삼성에 왜냐하면 이제 삼성에다 뭐 대기업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런 거 잘 이용하고 삼성 대기업 좋아합니다. 예, 이재명.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이재명은 본인 스스로 자기가 일배였다고 했잖아요. 예, 아니 보수라고도 했습니다. 보스라고도 했어요. 맞아요. 예. 예, 민주당에서 안 갔으면 국민의힘 쪽에 왔을 수도 있는 사람. 저는 사실 보수입니다. 똑같아. 싱크로율 100%. 예. 예, 아, 오케이. 예. 그럼 지금 이제 쌍방울 혹시 김성태 씨 혹시 아세요? 저는 못 만났습니다. 원래 한번 만나보라고 그랬어요. 정지상이 음. 김성태. 그러니까 만나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안 만났죠. 음. 왜냐면 사람 만나면 일이 돼요. 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또 일이 많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나고 싶지가 않았죠. 예.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를 김용이 만난 거예요. 아. 김성태를. 김성태 커버를 누가 했냐면 김용이 했어요. 예, 지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 이민자님 제발 빨리 재판이 끝나서 범죄인들을 다 구속시키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멜콩 TV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구독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계십니다. 지금 24만 명을 넘어서 24만 1000명, 2000명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사법부는 범죄인들을 빨리 구속시켜라. 국민들 좀 편히 살게.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이 나라의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권력에 휘둘리는 법이 나라를 좀먹게 하고 범죄자들 나라로 변해가는 것이 참 비참하네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러블리 퀸님, 권님, 이동규님 항상 응원합니다. 아, 역시. 감사합니다. 예. 아침 9시는 멸콩 TV. 네. 그렇게 또 우리 또 에릭 션님 감사하고요. 네. 결국 지금 다가오는 6월 7일 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북한에다 돈 퍼줬잖아요. 북한에다가 지금 800만 불을 했으면 현재 돈으로 해서 100억이 넘습니다. 그게요. 뭐냐면 북한은 거의 이제 뭐냐면 그게 관광 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와서 사진 찍고 갈라는 거잖아요. 북한이 의도를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레벨이 얼마 되는지도 북한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나 이런 성향이나 이런 상황들을 북한도 모르고 있지 않아요. 다 알죠. 쟤들도 국가라고요. 네. 그러면 그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아도 어느 정도 정보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알아서 뭐 알려주는 거 그러면 같아요. 이제 지들이 이제 뭐 때문에 오는지 아니까 헬기도 띄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고 사람도 일단은 동원해. 벤치 타고 가면 되는데 뭐 헬기도 띄워야 되고 하면서 엄청 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띄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잠도 재워야 되고 그다음에 수행원도 붙어야 되고 뭔가 이제 사진 찍으려면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뭐 그러면 삥삥 뜯는 거지. 뭐. 그렇지. 그러려면은 500만 불 있어야 돼. 예, 맞아. 그 정도 관광 비용은 500만 불 들어가. 어. 그런 거예요. 60억짜리 그 당시만 해도 60억짜리 관광인 그렇죠. 거죠. 예, 지금은 이제 뭐 한 70억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정도 돈을 드리려면 네가 와라 했는데 예, 그 돈을 드려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못 드리잖아요. 그죠? 방북경 하면서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승인이 안 나요. 이번에 타지마할 가는데 지금 한 4억 정도 들었다는 거잖아요. 밥도 뭐 2끼씩 해서 38명이 먹는데 한 끼당 44만 명. 그것만 해도 지금 천인 공로할 일인데 만약에 진짜 경기도 세금으로 진짜 70억, 80억 들여서 관광한다고 하면은 그거 완전히 또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문이라고요. 네. 문재인 이거 좀 데리고 가지. 안 데리고 가갖고 이게 빡쳐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펑 한번 잡고 올 거야. 이거 때문에 이제 하는데 이 사단이 벌어지는 문제가 거죠. 뭐냐면 첫 번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그 스마트팜 사업이 문제입니다. 스마트팜 사업 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북 제재가 있는데. 그렇죠. 유엔 제재가 있는데. 예, 유엔 제재가 있는데 그게 되냐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나가리 됐죠, 사실. 북한하고 약속은 했잖아요. 예. 그럼 니들 왜 안 지켜? 북한에서 계속 압박했잖아. 니들이 돈 준다며. 니들이 돈 준다며. 뭐, 왜 안 해? 왜 안 해? 약속 지켜라고 약속 하니까. 지켜 하니까 그거를 이제 김성태가 대신하게. 그렇죠. 이게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하면은 잘 되면 이거 저쪽에 있는 거 광물하고 다 되니까. 이거 정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두가 놓치고 있는 오 부분이. 이거 우리 멸콩 TV 단톡입니까? 제가 몇 번 얘기는 했는데. 아 이거 예. 근데 이제 못 들으신 분이 너무 많으셔. 어. 그럼 몇만 명밖에 못 들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기자들도 다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스마트팜 이야기 많이 나왔죠. 예. 제가 전기를 요즘에 관련돼 가지고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기가 제일 공급이 안 되고 단가가 높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이에요. 밤이 깜깜하잖아요. 예. 방 깜깜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그 옛날에 우리 그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전기 한 번씩 나가갖고 촛불 잡고 전기 불안정 하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퓨즈 나가잖아요. 뚜껑이 지금 내려가고. 내려가. 예. 그래가지고 정전되는 거지. 정전돼 가지고 촛불이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촛불, 촛불. 예. 예 있었어요. 근데 그거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뭐 어릴 때 기억납니다. 예.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예,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겪었는데 지금 그런 게 우리나라 없잖아요. 예. 북한은 그 전기가 한 번씩 자꾸 나간다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전력 사정이 안 좋아요. 전력이 근데 퀄리티가 안 스마트팜은 뭐를 잘 돼야 되느냐면 스마트팜을 하려면은 뭐가 잘 전기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안정적 전기 예. 공급이 돼야 되는데 밤낮 24시간 전기로 돌아갑니다. 예. 예, 그죠? 예. 맞아요. 예. 그 밤낮 그 전기가 없는 전기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에서 북한이죠. 그죠? 그 나라에서 스마트팜을 하려면은 무엇을 심어야 어떤 채소를 심어야 생산성이 날까? 그죠? 오호. 아주 테크니컬하고 아주 중요한 중요한 이야기인데 실무상 제일 중요한 실무상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게 빠져 있다고요. 예. 어떤 거를 작물을 심게 스마트팜을 지원하겠다. 아니면 스마트팜을 하겠다. 그리고 사업자잖아요. 주가 올리려고 했다면서요. 스마트팜에 지원을 했으면 사업을 하려고 만약에 김성태가 생각을 했으면 주가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면 내가 어떤 작물을 갖다가 해가지고 생산성이 나오는 걸 해야죠. 생산성이 나오는 걸 해야죠. 네. 생산성이 나오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하려고 하면은 개성공단 위로 해서 우리나라 아니, 그러니까 전기 계속 보내줘야지 뭐. 무슨 작물을 심으려는지를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게 없다는 거는 사실상 딴짓으로 해서 돈 보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북 송금한 거는 김성태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지가 한 거다. 이게 지금 이재명 주장인데 그렇죠, 예. 말이 안 되는 게 민주당 주장이고 민주당 주장이죠. 이재명 민주당 주장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스마트팜 어떤 작물을 하길래 주가가 올라갈까요? 그러게. 예? 스마트팜 해갖고 우리나라에 스마트팜 그러면 하지 차라리 그렇지. 그럼 주가 더 올릴 텐데 우리나라 전기가 더 잘 공급되는데 북한까지 가갖고 스마트팜 해갖고 도대체 어떤 거를 갖다 올리냐 말이죠. 그리고 뭐 일부는 안 되니까 거기다가 뭘 껴놓냐면 조약도 없고 말도 없고 한마디 나오지 않은 히토류 같은 거 히토류. 광물 뭐 계약하려고 했다. 이거야말로 조작인 거예요. 근데 히토류는 우리나라에서도 나옵니다. 중히토류가 나옵니다. 그렇죠. 중위권- 정제하는 과정에서 정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금속 문제 이런 중금속 문제이기 문제가 하고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방사능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정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디 호주도 생산하면 전부 다 중국으로 중국 보내갖고 가서 하지. 정제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환경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예 그냥.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뭐 도룡령 때문에 난리가 가지고 선생산. 저기 뭐야 그 터널도 못 뚫는 나라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이 대북 송금의 핵심은 뭐냐면 무슨 작물을 심으려고 했느냐.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 조작하려고 쌍방울이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물타기고요. 물타기를 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마트팜이 맞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작물을 심으려고 했는지는 안 나온단 말이죠. 네. 안 나와요. 경기도에서도 안 나오고 기자들한테 내가 다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왜냐면 옛날 같으면 내가 전화 한 통 알아보지만 지금 신분상 저한테 알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한테 알아봐 달라는데 한 통화 전화 없습니다. 왜? 김성태도 물어버렸어요. 김성태조차도 뭘 심으려는지 몰라요. 돈만 보냈지. 저들이 직접 관여하는 건 예. 아니니까. 스마트팜 경기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돈만 되면 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해서 보낸 거지. 도대체 무슨 작물을 심으려는지가 안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문이죠? 어떤 의문점이냐면
북한에서 도대체 스마트팜에서 어떤 작물을 심어야 음. 생산성이 날까요? 인민들한테 그런 거 궁금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저기 있잖아요. 김정은은 어디 것만 먹냐면 여기 유럽에서 나오는 있잖아요. 채소만 먹습니다. 북한 거 안 먹습니다. 예? 똥걸음에서 막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아. 안 먹습니다. 예. 유럽에서 오는 있잖아요. 오. 예, 유기농만 먹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도대체 스마트팜을 뭘 하려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의문이 많이 가요. 그래서 지금 그 갔었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것이 이번에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판결문이 나오면은 이재명은 그 판결문에 따라서 운명이 또 좌우될 겁니다. 그렇죠. 결국 지금 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 사건에서는 발단인 주범이 이화영 그리고 돈을 보냈다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 이런 사람들인데 왜 자꾸 이재명이 나오죠? 이재명은 이 사건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조차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의 변호사는 인간이 변론 종결하고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이 사건은 유죄가 될 경우 판결문 이후에 이재명의 공범 내용이 적시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렇게 할 경우 대한민국 정치 일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선고를 연기해달라라는 선고기일 연기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이재명의 변호인입니까? 아니면은 이화영의 변호인입니까? 이건 어떻게 데자뷰처럼 똑같나 몰라요. 분명히 유동규한테 왔는데 위에서 보내서 변호사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변호사가 알고 봤더니만 서류 다 밖으로 빼내고 하면은 다 이재명과 관련된 때만 재판 오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재판도 안 오고 네. 면회만 왔다니까. 면회만 왔어요. 재판만 왔어도 내가 그렇게 의심을 안 했을 거야. 재판은 한 번도 안 오고 네. 면회만 옵니다. 다른 사람 눈들이 있어갖고 음. 혹시 눈이 있어서 하니까 재판은 못 간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면서 그래 나는 그래 메신저라도 하면 뭐 되겠다 싶었는데 제일 황당했던 게 자기는 300만 원 받는다고 그래놓고 나한테 갔다가 와이프한테 3,300만 원 받아간 거예요. 네. 나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상당히 황당해했어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 이 책에 보면은 아니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되면은 혜택은 누가 보냐? 이재명하고 정진상하고 김용희 김용희가 보는데 그거를 밖에 있는 내 배우자한테 돈을 삥 뜨듯이 뜯어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형들이 보냈으면 예. 그 정도는 알아서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상당히 빈정이 상했어요. 예. 빈정이 상했지만 일단은 참았어요. 그냥 변호사가 이제 그런 거를 욕심나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어요. 아, 저도 3천만 원 못 받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예. 근데 저도 이제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냥 참았어요. 그래서 참고 이제 꾹 눌렀는데 꾹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거기만 그친 게 아니라 일정을 딱 보면은 TV에 뭔 이재명 관련돼서 대장동 이야기가 딱 나오면은 아 김민수 오겠구나. 나중에 이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김민수 변호사. 예. 예, 김민수가 오겠구나. 그러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요일의 남자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 전혀 다른. 예, 하필이면 국면이인이. 그래요. 또 이번에 또 그 이화영 네. 재판이 선고가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생명 사망 선고일이라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김용과 관련해 가지고 김용희가 유 본부장님 그 회사 유원홀딩스에 와서 이 쇼핑백에 돈을 한 8억? 아니요, 1억. 아, 1억, 예, 1억 정도 받아 갔네 마네 하면서 했는데 다 인정해가지고 1심에서 실형 5년을 받았는데 네. 그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재판이 진행됐고, 그 재판장님이 다가오는 9월 초에 판결 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제가 김용이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잖아요. 예. 제 눈앞에서 돈 받아가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돈 챙겨갈 때 그냥 해가지고 표정이 눈앞에 선한데 예. 어떤 표정을 지었습니까? 그 뭐
표정 뭐 제가 어떻게 흉내를 내겠습니까? 아이, 말은 잘 흉내 내시잖아요. 말은 잘 흉내내는데 일단은 김용이 저보다도 얼굴이 더 큽니다. 저도 상당히 큰데 일단 김용이 얼굴이 저보다 크고요. 얼굴이 크고 거기 표정에서 이렇게 약간 돈 주면 그냥 기분 좋아갖고 이런 그 신나하는 그게 눈에 보이는 신나. 신나 이게 눈에 보여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고마워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받아가던 표정이 저는 눈에 선한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한 푼도 안 받아갔다. 야 이재명하고 똑같다 진짜. 야 내가 그래갖고 이재명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된 그래가지고요. 겁니까? 김용이 이제 바로 앉았는데 원래 재판장님을 딱 쳐다봐야 돼요. 그죠? 보통 증인하면서도. 그런데 이제 증인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피고인석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 앉았어요. 그랬는데 김용이 이제 마주 보잖아요. 내가 계속 눈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김용이도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딱 쳐다보길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요. X 노마 그러니까 뭐 이런. 그랬더니 김용이가 쿼스를 하시는 분들은 입을 잘 읽어주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잖아요. 아니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랬더니 김용이가 눈을 피하더라고요. 양심은 있네. 그러다가 다시 안 되겠는지 기사. 그래갖고 일단 내가 기죽었어 이러면서 이런 이게 그러다가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제 아유 내가 정말 저런 인간들 때문에요. 내가 죽을 생각을 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아이. 내가 정말 조상님들이 만약에 그래가지고 정말 갔었어 봐요. 걔들은 장례식도 안 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당신들의 댄스 책을 읽어보면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텔에 대피해 있는 때에 정진상이하고 통화를 하고 정진상이가 야 압수수색 간다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중앙지검하고 소통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철떡같이 믿고 있었고 실제로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휴대폰 버려라고 해서 한 달도 안 된 아이폰 2주 된 아이폰 밖으로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난 던지면서도 이거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한테. 그리고 그 전에 옛날에 지금 뭐 버렸다는 그 핸드폰에도 아이폰 예를 들어서 12 맥스 제가 그 아이폰을 바꾼 것도 정진상이 안 바꾸라고 그랬으면은 안 바꿨어요. 갤럭시 하다가 이재명이가 아니 그건 그 전에. 그래가지고 그 전에 거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핸드폰도 2021년 2월 달에 바꾼 거란 말이에요. 얼마 안 돼. 그것조차도 얼마 안 돼. 그것도 한 7개월 된 거예요. 예. 말하자면 9월 달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정진상이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거를 바꿨는데 희한하게 바꾸라고 해놓고 뭐 다음날 가서 내가 바꿨단 말이에요. 다음날 가서 바꿨는데 희한하게 그날 김만배, 나무, 정영학 나무군 모르겠고 정영학, 김만배 이게 셋이 바꾼 거예요. 똑같은 날. 그러니까 결국은 각각한테 해가지고 바꾸라고 지령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가서 놀랬다니까요. 네. 나는 김만배하고 연락을 하잖아요. 네. 김만배는 뭐냐면 아이폰을 안 써요. 그러니까 삼성폰을 써요. 삼성폰을 쓰니까 그 다음에 텔레그램도 안 써요.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통화하려면 통화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저는 2021년 3월부터요. 2월부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도 김만배랑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통화한 적이 없어요. 예? 중간에 한 번 정도 김만배 전화 왔나? 그런데 내가 할 이야기 없다고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예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 사건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김만배 외에는 뭐가 이 대장동 사건이 관련이 있을 거 없잖아요. 대장동의 업주는 누구냐면 김만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동 관련이 있으려고 그러면 김만배랑 수시로 통화를 했어야 그렇지. 되는데 아예 통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얘기하는 게 대장동 그분이 유동기다라는 식으로 몰아갔다는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내 거였으면 나와갖고 형, 난 이제 회사도 나왔으니까 빨리 내던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우리 회사 천화동 1호에다가 내 사람 꽂을 테니까 이제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다. 통화도 안 했다니까요. 왜냐면 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분은 유동규가 아니고
이재명에 가깝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 핸드폰, 그 버린 핸드폰도 정진상, 김용, 이거하고만 통화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버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없지. 거죠. 예. 그러니까 정무적 일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오더를 받거나 아니면 이 사람하고 통화하는 것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텔레그램 이런 것들이 나올까봐 이제 바꾸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이재명의 휴대폰 얘기를 예.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은요, 압수수색 뭐, 제가 압수수색을 300 몇 번을 당하고, 예, 뭐 이랬잖아요. 그렇게. 휴대폰 한 번 뺏긴 적이 없어요. 야, 휴대폰 한 번 뺏긴 적이 없어요. 이거 오늘 쇼츠 내용이네. 예. 300 몇 번을 제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뭐 그랬는데, 휴대폰도 뺏긴 적이 없어요. 와, 그리고 휴대폰을 아이폰만 쓴다며요. 예. 그 다음에 가택 있잖아요. 압수수색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안에 압수수색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예. 네. 집 압수수색 한 번도 안 받았죠. 장롱에서 현금이 그렇게 나왔는데, 네. 이재명 어디 썼느냐? 이거 무슨 돈이냐? 그럼 현금의 출처를 밝혀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3억 얼마를 네. 현금 3억 얼마 제가요 돈 받아서 김영한테 전달하면서 느낀 건데 3억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울 5만 원 건으로만 해도 이게 1억이 2kg예요. 3억이면 6kg예요. 6kg. 아령 6kg면 무거워요. 그 3억이라는 현금이 어디 있다고요? 이재명이 장롱에다 현금을 넣는 바보입니다. 그랬는데 그 장롱이 들어 있었어. 이재명이. 그래 어디서 출처했냐 그랬더니 어머니 상할 때 그때 부조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무슨 부조금이 3억이나 들어옵니까? 예? 아니 어떻게 해야 3억이 들어오려면요. 야. 5만 원씩만 10만 원씩 쳐보자. 10만 원씩 네. 쳐도요. 10만, 100만, 1000만, 억. 그죠? 어마어마하네. 3억이면은 3천 명이 와가지고 네. 10만 원씩을 내야 예. 이게 3억이 되는데 그 3억 이상이니까 예. 그거를 갖다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러면 불쌍한 저기 왜 청소하고 요구르트 배달하는 동생 주지. 네. 지가 그럼 다 챙겼어요? 야, 그러니까 그러고 뭐 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마포 갑에 계셨던 국회의원님은 현금 가지고 있다가 깜빵 갔는데 그리고 대선 떨어지자마자 주식 거래하고 했던 그런 분이 현금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맨날 말같이 입버릇처럼 했는 말이 뭐냐면 네. 장롱에다가 현금 넣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했던 놈이 지가 바보야. 지가 그러면 현금을 갖다가 딱 놨는데 그걸 현금을 보관했다? 네. 바로 은행에 넣었겠죠. 네. 보통 같으면. 그리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어왔어. 실제로 한 3천 명이 10만 원씩 냈다. 치자고요. 그랬다 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틀 동안 3천 명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요. 장례시장 발동 못.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줄이 막 수백 예. 미터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게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게 보통 그 조의금 들어온 거면요. 만 원짜리도 섞여 있어야 돼. 맞아요. 그죠? 5만 원짜리만 5만 원짜리만 거기다가 저기다가 붙여놨어. 5만 원 이하, 5만 원권 이하는 내지 마시오. 네, 이렇게 붙여놨지 않는다고. 그거 어떻게 5만 원권만 만 원권도 이만큼 쌓여 있어 내고 하는데 5만 원권이 그렇게 쌓였다는 그렇죠. 거. 그와 같은 주장이 합리적인 어떤 추론이죠. 설명이 안 되는. 예, 설명이 그렇죠. 안 된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이제 그 금액을 이게 이제 들어가 있었던 것도 이제 문제인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집이 한 번도 안 털렸고 그렇죠. 예. 핸드폰도 한 번도 안 털렸어요. 예. 유동규는 어떻게 됐어요? 핸드폰부터 놔놔! 이랬단 말이죠. 제일 먼저. 예. 예.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안 털렸던 사람이 뭐냐면 제가 압수수색을 300 몇 번을 당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압수수색 300 몇 번 당한 게 뭔지 아세요? 뭔지 뭐예요? 아세요? 성남시청에 압수수색 오잖아요. 어. 그러면 무슨 과 꽉꽉꽉꽉. 무슨 과 뭐 해가지고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아. 원래 그거를 영장에 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항목이 하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그 일곱, 얘기구나. 여덟. 예, 한 30번이면 압수수색 30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어디 장소 있는 것까지 다 그걸 해가지고 300번이라니까요. 지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밑에 있는 실무가들이 압수수색 당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예. 지가 압수수색 300번 당했다고 그런 소리 한다는 거죠. 지가 거꾸로 했어요. 네. 경기도 있을 때 지역 화폐로 줘라. 아, 해가지고
경기도지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몇몇 시장들이 현금으로 주고 우리는 남양주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랬고 수원도 그 당시에 그렇고, 부천시 세 군데가 네. 현금으로 줬어요. 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감사한다고 해. 감사 담당관이 평소에 그 경기도 감사 담당관이 원래는 감사원 출신이나 원래 감사 쪽에 있던 사람이 했는데 실무를 알아야 이 사람은 뭐냐면 공안 검사 출신을 갖다가 감사 담당관으로 둔 거예요. 아이고야. 공안 검사 출신을 그렇게 싫어하는 검사를 감사 담당관에 앉혀놓고 원래 다 검사야. 지금 이번에 뭐 예. 공천도가 검사잖아요. 대장동 그 대박 이 친구도 김동아 외에는 다 검사 출신이야. 예, 검사 출신이에요. 양부남 예. 그 곽규택 뭐 하여튼 뭐그 예. 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 저기 그 남양주하고 있잖아요. 시청에요. 이 잡듯이 뒤져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남양주 시장 국민의힘으로 왔어. 남양주 시를 이 잡듯이 뒤지고 예. 수원시 이 잡듯이 뒤지고 그 보복 감사를 한 게 누구냐면 이때 보복 감사잖아요. 그거를 한 게 바로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나 감사 보내가지고 이런 사람이 지금 유 본부장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다시 한번 그 리바이벌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내 말하는 뻔때를 보여줘.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예. 말 안 들으면 그리고 정진상도 나오고 이야기했을 때 했던 말들이 그것들 죽었어 뭐 이랬단 말이죠. 요즘 우리 말로 시천 말로 뒤졌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까? 죽었어. 죽었어. 예. 한번 봐라 이제.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그 친문들 네. 한테 이제 원한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친문들한테 원한이 생기니까 문글 로서리 이러면서 그때 이제 뭐 한참 그럴 때 저것들 가만히 저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누구누구 갚아야지. 절대 안 있는다. 옛날에 그 실제로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버스, 응. 대장동 버스를 만든 사람이 1호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니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응. 대장동 버스 찾아가지고 대장동 그분은 누구입니까? 응. 쫓아다녔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둘 친문 친명 지지자들 사이의 관계가 왜 그렇게 됐는지 진짜 안 좋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죠? 2017년 대선 때요. 어. 2017년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경선 과정에서 그렇죠. 그때 이제 나는 문재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2등을 해도 아름다운 2등을 해야 다음번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이호철계가 원래 직계예요. 문재인은. 그렇죠. 사실상. 예, 삼철 중에 하나잖아요. 아유 근데 완전히 최고 직계가 실제가 아는 사람들은 이호철이라는 압니다. 거죠. 이호철입니다. 예. 이호철하고 나머지 철은 철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고철이구나 고철. 나머지는 고철이고 여기가 진짜 철이에요. 예, 진짜.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호철한테 거의 오다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호철이가 안 나오잖아요. 절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숨은 그림자처럼 예. 딱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호철. 그리고 이호철이가 이제 그 송초로 그때 한번 해주려고 그랬던 게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걸린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울산시장 선거 선거. 예. 그때 걸렸던 거고 거기도 다 이호철계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때 송호철을 밀어주려고 했던 거고 사건이 그렇게 된 건데 그때 이제 뭐냐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윤건영 만났던 거예요. 거기 아 그때 만났다는 예 얘기. 윤건영을 하셨다. 만나가지고 이제 다 풀었단 말이에요. 좋게 가자. 예, 해가지고 이제 친명 비명 이게 그 친문 사이의 어떤 감정을 아니 감정이 아니라 처음에 안 생기고 예. 우리가 문재인을 돕는다. 어. 왜냐하면 그때 이제 문재인이 제일 걱정이 그거였어요. 그때 당시 선거 때 경선을 하는데 문재인만 빼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넷이 하자. 누구냐면 이제 지금 저기 그 김성 뭐 이런 사람 아니요. 아니에요? 저기 뭐야 최성. 최성은 문재인하고 둘이 하는 거고 친문파니까 예, 예. 우리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돌아가신 저기 그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예, 예. 우리 박원순 시장 그 다음에 그 충청도 저기 비서 건드렸던 그래 안희정. 예, 안희정, 안철수 예. 이렇게 네 명이서 경선하자 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흘러 들어갔냐면 문재인까지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 쪽 캠프에서 진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잘못될 수 있잖아. 그래서 4명이 합치자. 이런 게 나왔는데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극구반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희정처럼 뿌리가 있냐. 아니면 서울시장처럼 뭐 어떤 자기 믿는 구석이 정책, 있냐. 예. 아니면 여기처럼 돈이 있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 넷 중에서 이겼어. 근데 셋이서 갑자기 안 해. 안 빠져버려.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되고 정치적 배신자가 돼버린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겠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하고 가겠다고 내가 여의도를 가갖고 그때 이제 거기 윤건영을 만난 거예요. 윤건영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그쪽에 이제 상황실장인가 형님,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형님 한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해가지고 셋이서 만나가지고 여의도 남도마루에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경선을 문재인하고 한다. 저 사람들하고 안 한다. 왜냐면 우리가 1, 2등이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도 모여봐야 되지도 않고 우리가 같이 하면 저것들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건영이 고맙다. 그리고 우리 대신 그냥 열심히만 할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우리 좀 잘 좀 부탁한다. 이야기하고 덕담하고 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재명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 까지 말라고 그랬었죠. 정진상한테도. 절대 까지 말고 우리는 정치 신인이니까 나 이재명은 어떤 정치를 할 거고 나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고 나의 포부는 뭐다. 이런 걸만 해서 알려라. 그거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거기 토론에 나가갖고는 문재영이가 갑자기 미쳐갖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저 다 해놨는데 저거를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야 저주디 누가 말리노? 그 정진상이 그 이재명이 얘기하는 걸 보고 그런 식으로. 늘 그래요. 우리 아니 저주디를 누가 말리노? 근데 좀 전에 지금 자유대한민국님이 댓글로 아까 그 윤건영 만나고 할 때 그 유보문장님하고 정진상이가 갔고 정진상이가 윤건영이하고 대한민국 노나 먹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노나 먹자는 뭐 윤건영이 만나고 따로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술집에서 우리가 만나서 대한민국을 먹자. 대한민국 먹자. 우리끼리. 정진상. 성남시장 나갈 때. 성남시장 나갈 때. 맞아요. 성남시장 나갈 때. 시장도 안 됐는데 것을 대한민국을 먹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 만세님이 시점을 약간 좀 착오하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먹자고 했던 것은 도원결의하면서 성남시장 이제 쭉쭉 가면서 대한민국을 먹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지 뭐 대선 2017년 과정에서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것은 그때는 아니다. 저기 윤건영하고 정진상은 만나지도 못했어요. 예. 오케이. 그렇습니다. 뭐 보니까 댄스 사서 읽어봐야겠네요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이 엑스맨이 이원석 뭐 검찰총장이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쑥 다 넘어가는데, 저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대폰 얘기에 또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갑자기 정진상이가, 야, 우리 그분이 아이폰 아니면 통화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아이폰으로 바꾸게 되면서 속으로, 시장이 나도 못 믿나? 네,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 고백을 써놓은 것 같은데 그 전후 사정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경기도지사가 됐어요. 제가 이제 원래 쓰던 거는 항상 이게 핸드폰 조심해라 이게 항상 그 정진상이 귀에 닦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저는 스마트폰 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직원들도 다 알겠지만 끝까지 3G를 썼어요. 3G 폰 있잖아요. 그거. 피처폰, 3G 폰, 예. 그거는 뭐냐면 011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거는 위치 추적을 해도 기지국으로 뜨니까 반경 500m 이렇게 뜨니까 어디서 통화한지 반경 500m면 이거 어떻게 여기서 그 남부 터미널에서 저쪽 교대역 거리인데 거기 어디 있었는지 어디서 통화했는지 그게 이제 불분명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통화를 쓰라.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래서 스마트폰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그 위치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가급적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 김용 재판에서는 구글 타임라인까지도 한다고 하는 게 제가 있잖아요. 되게 웃긴 걸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원래 그 스마트폰 바꿀 때 구글 폰 쓰면 그게 위치가 다 나온다.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예. 타임라인 나오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우는지 그 다음에 텔레그램 하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할 때 정진상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텔레그램 하면 지금은 바로바로 이제 그게 돼요. 탈퇴가 되는데 옛날에는 탈퇴하는 방법을 따로 이제 탈퇴가 해야 돼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탈퇴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네. 싹 지워진다. 아. 그래갖고 탈퇴했다가 들어오고 이거를 갖다 반복했던 게 반복했구나. 했던 게 정진상이에요. 정진상이가.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증거인멸을 이야기를 해주고. 조직적으로 했네. 예. 체계적으로. 참, 딱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나올 때도 하드디스크 다 갈아버렸잖아요. 숨길 게 없으면 왜 갑니까, 그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해버렸구나. 예. 예. 싹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인멸 조작을 다 했단 말이죠. 정진상이가 다 주도했어요, 그걸? 그건 이제 김현지하고 정진상이 음. 했던 거죠. 그래서 김현지가 이제 정진상이 딱 이야기하면 이제 김현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죠. 실무는 딱 하니까 그 도청 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핸드폰 그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내가 살인을 했어. 어떤 놈이. 예? 살인을 했는데 그 놈이 들킬까봐 핸드폰 미추 추적당할까봐 핸드폰을 집에 놔두고 왔어. 예?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지문도 묻히고 다 묻혔어. 그러고 난 다음에 묻혔는데 나중에 이제 잡혔어. 잡혀가지고 거기 DNA도 나오고 뭐 해가지고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법정 가갖고 뭐라 그러냐면 제 구글 타임라인에는 거기 기록이 없습니다.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이제 김영희가 작년 5월 초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6시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와서 오후 늦게 쇼핑백에 1억을 받아 갔는데 자기가 그때 나는 거기가 아니고 수원에 있는 컨벤션 센터 경기 상권진흥원 거기에 사람들 만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알바이를 조작해서 지금 잡혀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작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구글 타임라인이 또 어디 있냐면 원래 핸드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핸드폰을 또 지가 버린 거야. 왜 버려? 떳떳하면은 현장 부재 증명하면 적극적으로 내놔야지. 핸드폰을 버렸어요. 예.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상가집에서 잊어먹었다. 상가집에서 핸드폰을 잊어먹을 확률은 벼락 맞아서 죽는 사람보다도 적을 거예요 아마. 그죠?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지고 갑니까? 핸드폰은 누가 가져가요? 그거 갖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예. 그러니까 대본 위치 추적 당하는데. 예. 그러니까 잡혔잖아요. 제 핸드폰 갖고 간 사람도. 그러니까. 제가 버린 핸드폰 주워간 사람이 나중에 경찰이 잡혔어요. 8월 며칠 날 잡았잖아요. 그거 12일.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내가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밑에서 받았다. 받을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다. 아니 야, 무슨 미식 축구 아니야? 그러면 전날 없애지 뭐 하려고 그걸 내가 그 전날까지 갖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스토리고.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막 심지어는 막 소설이 막 나오는데 아무튼 그때 그랬지만은 이게 이제 그 정진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김용 같은 경우는 그 타임라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점으로 찍히거나 지점으로 찍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막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안 찍히고 인근으로 딱 찍힐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핸드폰을 안 가져갔으니까 근데 그 핸드폰에서 지금 나온 타임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랬어요. 진짜 모든 범죄 혐의자 핸드폰은 압수수색하는데 오직 이재명 핸드폰은 제외. 네. 우리들의 이야기님이 그렇게 댓글을 써주셨네요. 집도 수색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장롱에 있는 현금도 그때 나왔겠죠. 그리고 그때 나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초상집 예. 그 초상 났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조의금 받은 거다. 그렇게 많이 둘러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게 말하기에 예를 들어서 5월 달이었어. 상이 5월 달이었어요. 그러면 6월 달에 나온 발행된 현금은 없겠죠. 그렇죠. 그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현금 더미에서 번호 쫙 보면. 예, 몇 년도에 발행된 건지 딱 봤는데 거기가 신권이 나왔어. 그러면 그거 다 거짓말인 거죠. 그죠? 그렇죠. 입증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 그걸 다 처분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있을 것 같다 그럼 미리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놔. 그리고 나중에 그 돈 그러면 어디서 났냐? 현금을 입금했던데 어디서 났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해서 그거 조의금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둘러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비서가
5급 비서가 80억 갖고 있는 사람이고 예?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80억을 갖다가 여자가 80억을 갖고 있고 맨날 김여경 따라다니는 바쁜 사람이 80억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이 장롱에 3억이나 있는데 자기는 돈도 많으면서 그러면 그 가난한 형제들한테 10원도 안 나눠주고 자기가 다 챙겼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가사의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우리 유 본부장님 직접 겪은 것 정말 밤새 얘기해도 예. 끝나지 않은 천일야와 같은 예. 일이다라고 하는데요. 검찰 뭐 예.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집 압수수색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휴대폰 압수수색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미 다 갈았어요. 이미 다 갈아서 그런 거 이제 뭐 찾아도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대북송금 7일 날 이번에 대북송금 판결문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끈다. 거기에 이재명이 적시되면은 그 즉시 검찰은 이제는 구속해야 된다. 압수수색 뭐 이제 이재명을 이제 서초동까지 오는 게 아니고 경부선 라인 타고 네. 수원지검 수원의 경치 좋기로 유명한 광교 신도시까지 경치 즐기시면서 수사받으러 가시는 그런 모습 저희가 한번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긴 시간 또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열정의 남자 화요일의 남자 이동규 본부장님은 여기까지 하고 항상 또 화요일 날 찾아오십니다. 또 언제 어디 계시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 기대되는데 금요일 재판 경과를 보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그 재판의 후일담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같이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또 이정근 우리 실장님과 또 얘기하고 있는 오후 8시 또 멸콩TV 라이브가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우리가 멸콩TV 이 콩나물처럼 여름 죽순처럼 쑥쑥 크고 있습니다. 많이 물을 주시고 불을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자유우파의 기수로서 더 열심히 또 이렇게 또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같은 분들 더 자주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 본부장님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저희 멸콩TV 더 관심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